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27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트를 실행한 다음 시작하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시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 오늘 도면은 평면도에 있는 기본 받침 부분을 시작으로 스케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받침의 크기를 평면도에서 확인해 보면 앞쪽 길이가 12, 도면에서 보면 앞쪽 길이가 12, 60, 12mm이므로 총 84mm가 되고 뒤쪽 길이는 34mm인 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 가로 84 탭 키를 이용해서 세로 34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다음에 나오는 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두점 중심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원점에 클릭해주고 움직여보면 가로 세로를 원점 중심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중심으로 가로 길이를 84, 탭 키를 이용하고 세로 길이를 34mm를 입력해서 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구성선으로 점선이 나타나는 것은 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정면도에 보면 높이가 아래쪽에 7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돌출 거리를 7mm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 모양과 동일한 배치가 되므로 뷰큐브에서 홈뷰 설정은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 부분에 못따기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7번 과제는 우리가 도면 작업들이 못따기나 못깎기를 나중에 하면 도면 작성이 도면과 좀 상이하게 모양이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못깎기를 먼저 시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 부분에 위쪽에 보면 도면에 보면 E-C6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따기 6mm로 양쪽이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D 모형에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를 6mm로 입력하고 모서리 두 곳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도면을 보면 우리 정면도에 보면 오른쪽에 R 2mm 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에도 보면 R 2mm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등각투상도를 살펴보면 이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2mm 못깎기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깎기를 선택하고 반지름을 2mm로 선택한 다음 위의 모서리를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면 못깎기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 면에서 보아도 라운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완료해도 상관없겠지만 도면을 보면 등각토상도에 보면 이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앞쪽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완만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깎이로 조금 더 0.1mm 정도나 우리 치수에서 우리 목깎이 한 이 경계선들 부분이 R1mm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보강대 부분들이 목깎이 1mm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 아래쪽 부분도 1mm 정도로 처리하면 좀 더 모양이 매끄럽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생략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깎이를 선택하고 반지름을 1mm로 선택한 다음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매끄럽게 도면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서리가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우리가 못따기를 했지만 살짝 라운드 지도록 처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원의 형태, 타원 모양의 도너츠 형태의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뷰큐브를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꼭지점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꼭지점을 클릭하면 이쪽 뒤쪽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쪽 면을 클릭해주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도면을 보면 도면의 치수가 우측면도의 가운데 부분은 파이 24이고 큰 원 부분은 파이 39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24원과 파이 39원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추적점이 오도록 작성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원점을 가운데 두고 그렸기 때문에 가운데에 원점이 오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렸다면 원점은 오른쪽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름 24mm 원과 지름 39mm 원을 스케치해 줍니다. 스케치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도면 치수를 보면 정면도에서 아래쪽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48mm이고 84mm의 중간 위치에 원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 선을 클릭한 다음 원의 중심을 클릭해서 자, 이 높이가 48mm입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으로 원점과 수직 구속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원점과 이 점을 수직 구속으로 처리해도 구속이 완료되기도 하고, 아니면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 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84의 절반인 42mm를 입력해도 구속은 완료가 됩니다. 자, 홈뷰를 선택해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쪽 뒤쪽 면을 보고 현재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너츠 모양을 돌출해 보겠습니다. 도면에서는 우측면도에 보면 전체 길이가 33m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면은 아래쪽에 보면 이 면에서부터 뒤쪽으로 8mm가 나가야 되고, 앞쪽으로는 33에서 8을 빼면 25m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본 비대칭 돌출을 이용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출 영역을 도너츠 모양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돌출의 방향을 비대칭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리가 이 뒤쪽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거리가 우리가 아까 8mm였습니다. 그리고 앞쪽 거리는 총 길이가 33이므로 33 빼기 8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계산이 가능하다면 바로 25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경계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8mm, 왼쪽으로 25mm가 돌출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보강대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쪽 부분으로 클릭한 다음 이 뒤쪽 경사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F7를 클릭하여 그래픽 슬라이스를 처리해 보면 현재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하고 우리 위쪽에 있는 형상 투영에서 바깥쪽 원과 모서리 부분을 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이용해서 원에 좀 지나가도록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이쪽도 이 정도 크기로 위치에 선을 스케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 구속 조건에서 접속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선을 접선시킵니다. 반드시 이 호 부분에 접선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주의할 것은 선을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가도록 해놓고 접선을 구속하면 선이 아래쪽으로 접선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이 바깥쪽으로 있도록 위치해 두고 접선을 이용해서 선을 접선시킵니다. 그 다음은 자르기를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자르게 해줍니다. 자, 그래픽 슬라이스를 F7을 살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F7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면 자, 아래쪽 영역이 잡혀야 되는데 도너츠 영역이 잡히면서 돌출이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 선이 형상 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닫힌 영역이 설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돌출 영역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곡선이 돼야 되므로 다시 스케치에서 형상 투영을 선택하고 이 위쪽 부분 선들을 모두 투영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원이 돌출된 것은 아까 폐곡선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 돌출 영역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출 영역이 모두 닫힌 영역으로 프로파일로 선정되었다면 자,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고 돌출 영역을 클릭해 보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도면에서는 우리가 정면도에 보면 이 두께가 뒤쪽 두께가 회전 단면도로 8mm 크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단면을 90도 회전하여 봤을 때 8mm이므로 돌출거리가 8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므로 거리는 8mm이고 방향은 두 번째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만 돌출이 안쪽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강대 가운데 있는 보강대 부분, 즉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작업을 이제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이 목깎이 부분들이 잘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들은 이 보강대를 세우기 전에는
먼저 목깎이를 꼭 시행해주고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깎이 치수는 우리가 우측면도에 보면 R 3mm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보광대와 이 둥근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3mm로 목깎이 되어 있는 것, 앞뒤로 3mm 목깎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머리 부분은 R 2mm로 또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목깎이 처리하고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목깎이 반지름을 3으로 입력해주고 모서리 아래쪽 부분을 선택해보면 호로 된 부분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뷰 큐브의 모서리를 뒤쪽으로 회전해서 반대쪽 모서리도 클릭해주면 측면에서 봤을 때 목깎이가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머리 부분도 해야 되므로 우리가 추가하려면 클릭을 해서 2mm로 변경해주고 머리 부분도 목깎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목깎이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보광대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운데에 어떤 스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을 지나가는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이 평면에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평면과 뷰 큐브의 모서리를 클릭해서 반대쪽을 클릭하면 가운데 영역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평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스케치를 할 때 중심 사각형으로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이 현재 이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점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점의 모형 탭에 있는 평면 세 가지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즉 XY 평면에서 시작했고 XZ 평면 옆으로 돌려보면 XZ 평면이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XY 평면은 바닥이고, 그리고 YZ 평면이 바로 측면을 지나가는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Y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심 사각형으로 스케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간 부분에 평면을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처음 스케치할 때 중간으로 중심 사각형으로 스케치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F7을 클릭하여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 투영 아래쪽에 보면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 투영은 필요한 선 하나만을 이렇게 클릭해서 투영하는 것이 형상 투영이고, 절단 모서리 투영은 우리가 F7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를 했을 때 이 절단면이 경계되는 부분들을 모두 형상 투영해 주는 것이 절단 모서리 투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형상 투영으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은 필요한 경우에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립으로 작업을 해야 되므로 닫힌 영역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형상 투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이 부분과 이 위쪽 선들이 투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살펴보면 도면에서 우리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에서 위쪽 부분에 아래쪽 부분은 R 2mm 부분으로 접해 있고, 그 다음 위쪽 부분은 55도 각도로 선이 그려져 있고 위쪽에 목깎이 2mm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한 다음 아래쪽 부분을 클릭해주고, 자, 위쪽 부분은 주의할 것은 가운데에 보면 이런 특성점이나 파란 녹색 점에 선을 클릭해 놓으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각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점 상태일 때
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형상 투영된 목깎이 부분과 선을 투영해주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자르게 해줍니다. 각도가 55도였으므로 치수를 이용하고 선을 클릭한 다음 아래쪽 부분에 이때도 이런 끝점을 클릭하면 특성점이랑 끝점을 클릭하면 각도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클릭해서 각도를 55도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F7을 선택하고 그래픽 슬라이스를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돌출로 작업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로 작업을 해도 모양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지만 우리가 미세하게 보시면 이 위쪽 부분은 F7로 클릭해 보면 이 위쪽 부분은 몸통이 원통 형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돌출로 좌우로 8mm로 돌출을 해버리면 이 위쪽 부분에 수평으로 돌출이 이 면이 옆으로 수평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봤을 때 요 사이 이렇게 4mm씩 옆으로 수평으로 4mm씩 돌출되고 나면 이 위쪽 부분이 틈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작업 이 2mm 부분을 앞쪽 치수를 목깎이를 할 때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돌출이 아닌 립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3D 모형에 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 보통 리브는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우리가 스케치한 선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저절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는 방향을 바꾸어 보시면 이렇게 채워지는 쪽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은 좌우 대칭으로 해야 하고 거리는 두께가 도면에서 정면도에 보시면 8mm 두께입니다. 그래서 보강대의 두께를 총 8로 주셔야 합니다. 대칭이니까 이걸 16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8mm 전체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mm를 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모양이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채워지면서 돌출이 그 리브가 생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목깎이를 할 때 추가로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목깎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깎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면도 부분을 보면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보면 R2mm로 처리되어 있고 우리가 등각투상도를 보면 우리 머리 부분, 원통 부분이 만나는 부분 목깎이 크기와 아래쪽 크기 목깎이 크기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경사 보강대에 있는 부분들의 목깎이 크기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측면들을 보면 이 아래쪽 부분들은 전부 2mm 목깎이로 처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정면도에 보면 회전 단면도로 이 보강대의 두께를 8mm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목깎이 반지름을 R1로 준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 보강대에 있는 이 모서리는 보시면 목깎이인지 못따기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R1mm 치수로 볼 때 라운드 처리, 즉 목깎이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면을 선택하고 목깎이를 선택하고 먼저 2mm 반지름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2mm 반지름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뷰 큐브를 살짝 회전한 다음 모서리 하나, 둘, 세 곳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목깎기가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 한 곳 더, 바로 이곳이 목깎기 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목깎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깎기를 선택하고 1mm를 선택한 다음, 아니면 우리가 아까 바로 전에 했던 목깎기에서 추가하려면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을 1mm로 선택하고 보강대 부분 하나, 둘, 셋, 넷, 뷰 큐브를 회전해서 하나, 둘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앞쪽에 있는 카운트 보어 부분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경사면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F7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스케치하고 반대쪽에도 점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주겠습니다. 치수는 도면을 보면 왼쪽 앞쪽에서부터 왼쪽에서 12, 오른쪽에서 12mm, 그럼 반대쪽도 12mm, 12mm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앞쪽 경사선, 앞쪽 수평선을 선택하고 측면 거리가 12mm이고 이쪽 거리도 12mm. 그 다음 선을 선택해서 앞쪽 거리 12, 측면에서부터 12mm로 작성되었습니다. F7 클릭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뷰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3D 모형의 구멍을 선택해 줍니다. 자, 구멍을 선택해 주고, 자, 모양이 카운트 보임으로 두 번째 모양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값들을 잘 보면 우리가 특정 거리까지 뚫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까지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값을 전체 관통으로 바꿔주면 치수값들이 들어가는 깊이 치수는 없어지고 전체 길이만 넣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도면의 치수를 보면 자, 카운트 보의 치수가 2-파이구 드릴 홀, 즉 뚫리는 전체 구멍 깊이는 9mm이고 그 다음 위쪽 부분이 파이 18, 즉 파이 18 모양의 카운트 보이고 깊이는 0.6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값은 이 큰 부분이 바로 18mm이고 DP, 깎이는 부분이 0.6mm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바로 9mm로 두 개가 양쪽으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앞쪽 부분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부품번호 27번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27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면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쪽에 목깎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통을 생성하고 이 부분에 3mm 목깎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보강대 만들 때 립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mm 목깎기 하고 1mm 목깎기, 그래서 목깎기 하는 순서들을 유의해서 작업하시면 27번 과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